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입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 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들으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야 우리도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부동산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 모시고 한번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이만기 UA닷컴 이사님 저희가 모실 텐데요. 질문해 주세요. 우물정공구사하고 샵094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쭙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UA닷컴의 이만기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만기입니다. 예. 그 입시 전문가로서 이번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게 이제 2025학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5월에는 이게 확정이 돼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입시 전문가로서? 사실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직분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 입시 전문가들의 임무는 주어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그 방법론의 제시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법론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요새 직장인들도 학원 다닌다며요? 이제 의대 입시를 위해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치우고 학원을 다닌다는 말이 많지만 실제와는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와전된 것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등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좀 부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보다 부풀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이 문전성시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은 다 잘못된 것이고요. 네. 예년과 크게 다름이 없다. 다만 전화 문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 수능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러면은 물론 제 나이는 안 되겠습니다만 40 정도 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의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나 이런 데 나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나이 먹어서 의대 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경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요. 네. 지역 인재 선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로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이 또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됐다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혹시 말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의대를 좀 가보고 싶다. 그럼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입시 이번 그 증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학계를 가려고 치면은 성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겠죠. 저희들은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국영수 잘하면 의대 갈 수 있습니다. 내신 좋고 수능 좋으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비수도권의 82%가 배정이 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지방의대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의대보다 가기가 조금 용이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많이 용이해졌죠. 왜냐하면 지역에 1,600명 이상 들었기 때문에 또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역 내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가기 쉬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가기 쉬워졌다면은 이만기 이사님 보실 때 내신 몇 등급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죠. 이를테면 지금 지역인재로 의과대학을 가려고 치면
평균 한 1.3등급, 1.5등급 정도는 받아야 지역인재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좀 내려왔다. 그러니까 1.7나 1.8, 1.9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까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2등급이 간다, 3등급이 간다는 조금 과장된 것이고요. 예. 2, 3등급이 있는 사람도 의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예과, 요새도 의예과로 뽑지 않나요? 의예과가 있고 의학부가 있고 의과대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쓰지만 뭐 같은 거죠. 이예과와 본과로 나눠서 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네. 의대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피부과로 가든지 예를 들자면 뭐 안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충청권이 의대 증원이 제일 많죠. 맞죠? 제일 많습니다. 제일 네, 많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충청권이 왜 이렇게 의대가 많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권에 원래 의과대학이 많습니다. 예. 원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충청권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충청권이 원래 의대가 충청권에 많군요. 예. 원래 많습니다. 그다음에 충북대하고 충남대학이 이 지역 거점 대학이기 때문에 예. 그 대학에 200명씩 정원을 채우는 것이 나라의 방침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권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역 인재 선발로 의대를 가는 학생들 숫자도 많으면 많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예. 수험생 대비 지역 인재가 많은 도시 이런 것들에 보면은 충청권이나 전라권이 거기에 해당을 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의대 입시, 근데 원래 뭐 입시 전문가시니까 원래 이 의대를 보내려고 부모들이 많이 상담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대치동에서 그 자연계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의대를 안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 정도로 의대 지금 과열 열풍이 불어있기 때문에 뭐 자연계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하면 의대 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부터냐면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IMF 사태를 겪으면서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또 의과대학이 기대소득이나 기대정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의과대학에 대한 열풍이 지금도 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대 가려고 할 때 뭐 뾰족한 방법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지역 인재 선발이 좀 용이한 지역으로 가는 게 의대 가긴 조금 나은 거 아니에요? 조금 낫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예. 그 정부에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까지는 고등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졸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중학생들서부터는 중학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졸업을 해야 지역 인재가 해당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해야 된다. 서울서 중학교를 나오고 충청도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도 충청도 지역의 지역 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 예를 들면 중학교를 호남 지역에서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충청 지역에서 나오면 그러면은 그 친구는 충청 지역의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중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졸업하면 됩니다. 예. 지금 입시 전문가로서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사들하고 지금 정부하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예? 네. 5월이면 사실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건 뭐냐면 누가 어떻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 제도상으로 보면은 타임 스케줄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4년 예고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5월 초까지는 결정이 돼야 그래야 시행계획 발표에서 수시모집 요강과 정시모 요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4년 물론 뭐 정부의 정책이니까 정부가 뭐 어떻게 조치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률적으로는 4년 예고제 때문에 예. 4월 말 5월 초까지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입시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지금 네. 분위기는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을 기정사실로 가정을 하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2,000명 증원은 되겠지. 근데 줄어도 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조정은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수험생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4년 예고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바꾸면 4년 후부터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4년 예고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4년 예고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뭐 지역 인재 언제 발표하게 돼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2월 달에 대입 기본 사항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4월 달에 대입 전형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 4월 달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도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계획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하나의 가정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을 해서 뭐 정부하고 뭐 의사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해가지고 네. 뭐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이게 1,000명으로 줄었다. 이러면은 반발이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반발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2,000명으로 정부가 당초에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예. 줄어들면 수험생들에겐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히 이제 반수생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반수생이라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학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반수생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니다가 이게 휴학 안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한 학기 정도 본격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반수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반수생, 재수생, 삼수생들은 하여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네요. 이게 비단 의과대학 지망생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수험생들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과대학으로 가게 되면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의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나 공과대학들이 또 비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의과대학 지망생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학생들도 이 의대 지원 문제에 대한 그 관심도가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밀려서 올라가고 밀려서 내려오게 되니까 내가 연고대에 갈 수 없었는데 의과대학 가는 애들이 전부 다 의과대학으로 빠져버리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반수대학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연쇄 작용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수가 뭐 어떻게 변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의대를 꼭 준비하는 학생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반발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제가 아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연고대 꿈을 못 꾸다가 예. 이번에 의대로 한 2,000명이 빠진다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2,000명이 빠지게 되면 이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에 또는 성전대학이나 서강대학에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중앙대학이나 경희대학에 또 비게 되고 그래서 딸려 올라가다 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증원 문제는 의과대학 지망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빅뱅이네요. 더군다나 요새는 문이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부 고등학교는 문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고등학교는 아예. 예?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상 문과 이과로 나눠 있지 않고요. 예. 과학탐구를 선택하면 이과 지망생, 사회탐구를 선택하면 문과 지망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교육과정상에서 문과 이과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 고등학생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의학계열 지원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수험생들의 문제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뭐를 어떻게 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교육 전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입시는 복잡해가지고 옛날에 문과, 이과 그 요새는 그것도 없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UA닷컴의 이만기 이사였습니다.